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이랑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랑은 굉장히 다르신 것 같고 저는 사실 제가 레이블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음악을 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이라는 또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결론을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분석이 거꾸로 들어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는 음, 개인적으로 동의가 잘 안 되는 게 결과론적인 도출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면요, 제가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도 잘 된 이유를 자꾸 갖다 붙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런 결과론적인 도출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고, 저는 실제로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본질적인 것들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을 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사실 마케팅의 영역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적 영역이 굉장히 영리하게 붙으면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본질인 음악이나 어떤 그 오감을 충족시키는 아까 말했던 그 비주얼의 영역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비즈니스의 영역인 어떤 그런 새로운 컨텐츠들, 그러니까 본질에서 파생된 컨텐츠들의 힘만으로는 저는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보통 요새 많이 양산되는 쇼츠 문화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단발성 컨텐츠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빨리빨리 뭔가 컨텐츠들을 양산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또 그 가치대로 움직이는 것도 저는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랑은 완전 다르다. 저는 본질이 흔들린 상태에서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붙는 비즈니스적 스킬은 전혀 무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 저는 기본이 탄탄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이게 저밖에 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딘가에서 또 한 번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모든 분들이 계셨었을 때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기자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고 싶으면서 그 비즈니스의 모델을 바꾸지 않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항상 말이 버벅대거든요. 왜냐면 할 말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이제 제가 대본대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엉켜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고전적인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100만 원씩 받아요. 근데 마음으로 계속 나 200만 원 받고 싶어, 300만 원 받고 싶어. 근데 하는 일은 맨날 똑같아. 200만 원, 300만 원 어떻게 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100만 원을 버는 일을 어떤 그 역할이 1부터 4까지 있었어요. 예를 들면 5랑 6을 더하지 않으면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못 나가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 워라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분들은 워라밸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워라밸을 깨면서 일에 매진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현상학적으로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과거에 묶여 있으면서 돈을 이전과 더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과욕이다. 도둑놈 심보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산업을 확장시키고 싶으면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돼요. 제가 바꾼 어떤 케이스를 설명드릴 거냐면 제가 뉴진스 만들기 전에 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음반을 보통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구했단 말이에요. 아시죠?
교수님이랑 저랑 10살 차이가 나지만 저희 때는 음반을 사는 게 막 손 덜덜덜 떨면서 한 장을 샀었어요. 지금이랑 가격이 똑같았고 비슷했고 그때는 스트리밍 없었잖아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피지컬 물성의 이 프로덕트를 가지고 사야만 내가 집에서 플레이어로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면 귀하면 첫 번째 아무 음반이나 못 사요. 진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걸 사고 싶어져요. 기왕 그냥 100개를 못 사니까 10개를 못 사니까 한 개 살 때 명반을 사고 싶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 와서 그걸 늘어지게 들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트랙을.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플랭스 음반 그 음반을 1번부터 12번 보통 1번부터 12번 정도까지 있죠. 그 음반을 쭉 계속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추억이 저한테 있었고 그렇게 듣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타이틀곡 외에 너무 좋은 곡들이 많네. 근데 유명하지 않다. 나만 아는 좋은 곡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곡들은 안 유명해지지? 되게 더 좋아서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컨텐츠 소비자로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들 때 음악 한 곡 한 곡 한 곡을 전부 프로모션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비즈니스적 마인드 이전의 저의 본능이었어요. 나는 한 곡 한 곡을 버리지 않는 음반을 만들고 싶고 그 한 곡 한 곡을 돋보이게 하려면 얘네를 다 홍보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생각이 들었던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까지 이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미니 앨범 4곡에서 6곡을 내면서 타이틀곡을 한두 곡만 만들어요. 서브 타이틀까지. 근데 나는 모든 곡을 타이틀화 해버리면 음원 스트리밍 수익이 남들의 4배, 5배, 6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히트시킬 확신이 있었냐, 생각이 있었냐 하잖아요. 그게 제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트랙을 허투루 고르지 않아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냥 끼워 넣는 트랙을 전 만들지 않아요. 처음에 이 트랙이 이유가 있고 두 번째 트랙이 이유가 있고 세 번째 트랙이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히트곡들. 저한테 처음에 질문했었던 게 뉴진스의 첫 번째 음반 4곡 그거 나눠서 내지 뭐 어텐션 낸 다음에 다음 음반 하이보이 내고 다음 음반 뭐 쿠키 내고 이렇게 하시면 더 히트하셨을 텐데 무슨 소리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다 같이 몽땅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감동을 하신 거예요. 아니 얘는 왜 타이틀곡 4개를 왜 한 번에 다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비즈니스적 마인드 이전에 제가 컨텐츠 소비자로서 누려보고 싶었었던 혹은 누렸던 행복감을 그대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자, 4곡 타이틀 시키면 남들은 한국 케이스 히트했었을 때 벌어들인 수익보다 우리 다 곱하기 4 되지? 그러니까 뉴진스가 많이 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어요. 뉴진스는 안 될 수가 없다. 왜냐? 내가 한 곡 한 곡을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고 그걸 한 곡 한 곡 다 프로모션을 이렇게 잘하는데 한 곡 한 곡이 다 타이틀처럼 홍보가 되면 이게 안 될 리가 있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이어진 거였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잖아요. 저도 모든 곡들을 홍보할 수 있어도 좋고 그리고 모든 곡들을 안 버려서 좋은데 여러분들은 한 음반에서 너무 좋은 곡들과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적으로 이걸 컨텐츠 경험을 하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뉴진스를 못 잊는 거죠, 사람들이. 잊을 수 없어요. 잊으라고 애를 쓰고 잊으라고 막 악플을 달고 막 엄플을 해대고 해도 못 잊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본능에 각인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한예종을 억지로 옮길 이유가 없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건 결국에 도태된다. 한예종 학생들이 슬퍼할 거예요. 그러면 광주인들이랑 또 트러블이 일어날 거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에는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데 서로 좋아야 되거든요. 이걸 머리로만 책상 머리에서만 일하는 아저씨들이 대부분 많으니까 아저씨들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그런 아저씨들이 네, 서러운데 어떻게 그런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욕을 안 먹으려면 사실 그런 잘못을 안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대중들한테 자연스럽게 외면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소비 주체로서, 그리고 내가 공급하는 사람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 저는 사실 욕심쟁이여서 둘 다 만족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만족하고 상대도 만족하는 그런 그런 대중문화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제가 사실 레이블을 한 거지. 무슨 돈 욕심이 있어서 사실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뭐 적당히 벌려, 제가 아시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는데. 적당히 어지간히 그냥 일하면은 그냥 뭐 월급쟁이로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칼을 뽑았는데 뭐라도 잘나야 된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제가 이제 그런 재미를 위해서 컨텐츠를 너무 열심히 만들어도 사실은 이런 분쟁이 막 있고 막 이랬어도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집착적인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미니순이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열 마디 홍보, 억지 언플보다 훨씬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진심의 에너지는 어떤 가식보다 월등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움직인다. 그게 문화의 힘이다. 문화가 언제부터 바이럴로 떴어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항상 내 마음을 울리는 것들에 자연 동요를 하게 됐고 그 동요된 마음으로 인기가 생기는 게 대부분이었지. 지금 그래서 막 바이럴로 움직이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물론 일정 부분 잠깐 도움받는 게 있을지언정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 결국에는 큰 흐름은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바꿀 수밖에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저는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저는